중학생 여러분 안녕. 건의 토끼쌤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호흡에 대한 내용이에요. 호흡계는 이렇게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들숨은 산소가 많고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산소는 날숨보다 들숨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오해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뭐 들숨에는 산소가 더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소는 우리 대기 중에 항상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훨씬 적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산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들숨에 산소가 더 많고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각 기관들, 각 여기 부분들에서 어떤 일을 하나 보면은 우리 이제 코는 제일 숨을 들이쉬는 콧구멍을 통해서 숨을 들이쉬는 첫 번째 입구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 공기가 너무 차갑거나 몸에 안 맞을 때 코 안에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코 안에는 코털이 있죠. 코털도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는 끈끈한 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털과 끈끈한 액체가 하는 일이 뭐냐? 거기서 먼지 그리고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져서 나오는 게 뭐다? 코딱지. 코딱지예요. 코딱지가 코 속에 들어있는 그 코털과 끈끈한 액체에 바이러스, 세균, 먼지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것이 코딱지입니다. 그래서 코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기관으로 갔어요. 기관은 공기기, 관은 파이프, 혈관 그런 거 할 때 모세혈관 그럴 때도 관이죠. 그래서 공기가 통과하는 관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미세한 털, 섬모가 있어요. 섬모. 기관 안에 섬모가 이렇게 있는데 섬모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도 코에서 들어갔어. 그래서 코딱지에서 마저 걸러지지 못한 먼지와 세균, 바이러스들이 이 섬모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폐로 들어가지 못하게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뭐다? 네, 가래입니다. 그러면 코딱지와 가래는 뭐다? 우리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폐에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딱지와 가래가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폐에까지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너무 미세해서 얘들이 못 걸러져. 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다? 코로나. 그쵸? 코로나를 포함한 바이러스들. 이런 애들은 여기 코딱지와 가래, 섬모와 코에 있는 털, 끈끈한 액체들이 해결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폐렴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은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 마스크를 잘 써서 미세먼지를 못 들어오게 하고 코로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즉 우리 폐가 건강하게 숨을 잘 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1번 마스크, 2번 코딱지, 3번 가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더러운 애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폐는 두 개의 덩어리로 돼 있는데 얘를 현미경으로 꺼내가지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환공포증이라는 말 아시죠? 엄청 징그럽게 동그라미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할 때 포는 무엇이냐? 거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포도 아시죠? 포도. 맛있는 포도. 포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환공포증처럼 동그라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얘는 포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폐 안에 있는 포도다. 그래서 폐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폐포는 왜 이렇게 예쁘게 사과처럼 안 생기고 포도처럼 생겼냐? 얘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져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순환할 때 배웠죠. 모세혈관이 하는 역할은 뭐다? 조직세포와 혈관이 서로 혈액이 서로 뭐다?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잖아요. 물질 교환을 잘 하려면은 표면적이 넓어야 돼요. 표면적이 넓으려면은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봤는데 요거를 할 때보다 요거를 할 때 훨씬 오래 걸렸어요. 응? 그럼 사과처럼 생긴 게 더 교환을 잘할까요? 아니면 이 포도처럼 생긴 게 교환을 잘할까요? 당연히 포도처럼 생긴 게 교환을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폐는 뭐라 그랬어요? 심장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란 피, 지저분한 피,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들어왔다가 여기에 있는 산소를 받아가지고 폐 안에 산소가 들어오니까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빨간 피가 돼서 나가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폐는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요. 폐는 그냥 이런 포도 같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고요. 뭐가 역할을 하게 되느냐?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로막이 이렇게 밑에 배랑 가슴 사이를 갈라주는 가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운동을 하면서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 한번 들이셔보세요. 들이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갈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폐가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로막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숨을 최대한 내쉬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나도 모르게 막 어깨도 내려가고 갈비뼈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폐 안에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잘 해보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종이에 미리 써올까 하다가 크게 해야 돼가지고 새로 그려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숨이 있습니다. 날숨을 비교를 합니다. 요거는 문제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갈비뼈 어떻게 된다? 갈비뼈는 올라간다. 날숨일 때는 내려간다. 그 다음에 가로막은 요 밑에 있는 거니까 커지려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폐의 부피는 숨을 크게 들이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피 커져야 되잖아요. 커집니다. 날숨 때는 작아지겠죠. 그래야지 내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압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압력은 짜주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는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쉴 때는 반대이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근데 이 압력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커지는 거 알겠는데 압력 작아지는 거 뭐 짜준다 커진다 알겠는데 그게 복잡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보일의 법칙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운 보일의 법칙? 이래서 한번 공부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되는데 보일의 법칙에서 뭐라고 나와요?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고 나오잖아요. 반비례는 뭐예요?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 커지면 얘 무조건 작아지고 얘 작아지면 무조건 커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폐가 있고 여기 이렇게 가로막이 있고 갈비뼈가 있는데 여기 둘러싸인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가 용어로 흉강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물에서 강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공간, 빈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요새는 그런 거를 잘 안 써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제 강이라는 게 이렇게 빈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흉강 내 부피랑 압력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는데 어차피 흉곽이 안에 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얘도 부피 커짐, 그 다음에 압력 작아짐, 그 다음에 흉곽 내 날숨 때 부피 작아짐, 압력 커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외우셔도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숨 들이셔보고 내셔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압력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 보일의 법칙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별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호흡 2편에서 고무풍선과 병을 이용한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만. 안녕.